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원래 주식시장 최영동 보수입니다. 자, 11월 23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부터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양시장 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5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80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빠졌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들이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도 조기금리 인상 우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코로나 재확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의 뭐 재지명이죠. 재지명.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통과가 좀 되겠죠.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들하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정책의 일관성이겠죠.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뭐 항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좀 급진적으로 변하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조 자체가 뭐 금리 인상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떠한 정책들이 딱 진행이 됐었을 때 그 정책이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기반자들 그리고 수장 뭐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이 바뀌는 게 그렇게 쏙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의 재지명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가속화 부분이라든지 뭐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재차 또 불거지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증시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성장주들한테는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뉴욕 증시 쪽에서 IT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흐름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 흐름에 동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놓고 보게 되면 기관들이 거의 한 7천억 가깝게 매도를 했죠. 6,960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거니까 6,960억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 애들이. 기관 애들이란다. 죄송합니다. 기관 쪽에서 거의 한 7천억 가깝게 순매도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3,800억, 2,8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면서 좀 다 받아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한 1,900억, 한 2,000억 가깝게 순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한 549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개인들만이 1,5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25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 그쵸? 날짜를 좀 기억이 안 나네. 25일 맞을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23일, 내일이 24일, 그쵸? 목요일 날 25일이니까. 또 금통위,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잖아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가 지금 0.75, 75bp인데, 0.75%인데, 이거를 25bp 올리면서 1%로 인상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했었던 거 빼고 나서는 뭐 특별하게 뭐 섹터가 좀 강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를 2,699명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 효과 등으로 이틀째 2,000명대를 좀 기록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기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 수도 마찬가지로 549명. 그러니까 전일보다 한 34명인가? 증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증가를 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증시의 하락 압력을 좀 가한 요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게 되면 일본은 오늘 휴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좀 소폭 상승.
상승 마감 0.2% 상승 마감, 그리고 대만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하락한 흐름들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조금은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가 올라가고요. 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시장은 또 여전히 또 안 좋은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어느덧 벌써 1189원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뭐 회계 분식, 그러니까 분식 회계 분식이란다. 이제 분식 회계 관련해 가지고 뭐 늘 똑같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은 얘네들이 얘네들이란다. 자꾸 얘네들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이제 우리 회원 방송에서 좀 편하게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오늘 또 장마감 때 되니까 장마감도 되게 편하게 방송을 하네요. 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하나가 판매처고 하나가 제조사잖아요. 그래서 어, 이 셀트리온 쪽으로 물량을 넘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량들을 파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지금 회계 처리가 사실은 좀 이게 같은 주머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주머니인데 이게 뭐 항상 불거지는 이야기거든요. 분식 회계에 대해서 불거지는 내용들인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나왔어요. 다시 한 번 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감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5%, 5%, 6%뭐 이런 식으로 좀 빠져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바이오 업종에 좀 무게감을 좀 줬다. 하락 무게감을 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하락 무게감을 더 실어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NFT라든지, 그쵸? 예, 기존의 NFT, 그 다음에 게임주, 그 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얘네들이 빠지게 되면 이 섹터들이 그동안에 올랐잖아요. 예, 그동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상승을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얘네들이 시총이 많이 올랐다고. 예, 시총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총 자체가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물량들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의 영향이 되게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에 대한 하락률들 자체가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코스닥 지수는 좀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쪽으로 좀 특징적인 종목 좀 볼까요 한번? 제이콘텐트리가 지옥이 흥행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를 좀 버티지 못하고 오늘도 10%가량 또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하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1.31 정도 안 좋은 흐름도 좀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쪽에서 이제 16%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지수에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또 다시 한번 또 급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또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었어요. 드래곤 플라이가 3.92% 장중에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고, 게임주 쪽에서 이제 YJM 게임 정도가 또 움직여주는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IT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5%대 뭐 연일 5일선 타고 가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저가 매수가 바로 오전장에 강하게 좀 들어왔어요. 저가 매수가.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5일선 여전히 유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고 4.12%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종목은 케이카죠. 골드만삭스 쪽에서 목표가 자체를 상당히 좀 크게 높게 잡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케이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 플랫폼이죠. 중고차 플랫폼.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쪽에서 상당히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좋았잖아요. 죄송합니다. 플랫폼 쪽에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었고 성적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좀 일환이라고 할까요? 케이카가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골드만 쪽에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골드만 쪽에서 오늘 어,
목표가를 3배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바가 아닌가. 너무 이제 오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업황에 대한 스토리겠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 신차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신차에 대한 생산 자체가. 그러니까 신차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뭐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시장에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와 만큼 아마 이제 중고차 가격도 상당히 속된 표현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 가격 방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격 방어가 뭐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거거든요. 요 문제. 요 문제로 인한 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뭐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요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았다. 이유는 있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유는 있었다. 좀 너무 골드만삭스에서 3배까지 올리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일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지 여부는 뭐 매매를 해봐야 되는 알겠지만 일단은 기관 쪽에서 한 12만 주 정도, 오늘 13만 주 가깝게 매수가 좀 들어갔고 외국인들은 6만 주 정도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한 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낸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 기관 쪽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움직였던 하루였고, 이노덱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나오는 듯 하다가 저가 매수가 좀 그러니까 들어왔죠.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오후장 한 11시서부터 해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견인을 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치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앞서서도 제가 오징어 게임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해드렸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회원 방송에서 좀 시쳇말로 좀 웃자고 하는 예를 좀 많이 드는 편인데, 오징어 같은 경우가 만약에 MBC, SBS, 뭐 KBS에서 방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하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는 못해요. 그만큼 이게 국내 산업에 대한 성장보다는 해외 쪽하고 연계가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단기간에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잡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뭔가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는 산업이면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정말 이제 끊이지 않는 뭔가 이제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조정을 활용을 해서 또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게임 협회에서, 그쵸? 게임 협회 쪽에서 아직까지는 뭐 법적으로 NFT를 활용을 한 게임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법 제도상으로는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흐름들인데, 뭐 이 시대 자체가 NFT라든지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또 정책이 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또 시장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또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으로만 뭐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막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끝입니다. 아니면 과대평가돼 있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단순하게 어제하고 오늘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이거든요.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그 폭에서 차익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 뿐인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쪽만 계속 올릴 수는 없던 상황에서 IT 종목군들, 반도체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 모멘텀, 그리고 뭐 긍정적인 평가 자체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물량들이 넘어가는 것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고점에서 사서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좀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종별로 보게 되면 디지털 콘텐츠가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마이너스 6%, 그다음에 이제 IT 소프트웨어라든지 SVC 쪽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8, 출판 매체 복제 같은 경우도 뭐 콘텐츠겠죠, 마이너스 3.63 정도. 뭐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빠졌습니다.
뭐 그나마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업종군들을 보게 되면 뭐 섬유유 쪽에서 골프존하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죠. 골프존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크리스 FNC. 예, 그쵸? 오늘 8%. 뭐 이런 식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줬는데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게. ETF가 또 이제 골프와 관련된 ETF가 설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ETF라는 거는 그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량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쵸? 골프와 관련된 산업에 엮여 있는 종목군들의 물량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딱 두드러지는 종목군이 골프존하고 크리스 FNC. 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가스텔바자. 그쵸? 가스텔바자도 7%대. 바로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들이 좀 주요한 종목군들이 당일 계속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되게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박자도 잘 타야 되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180도씩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데일리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쏟아지는 그런 뉴스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야, 나는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좀 느긋하게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IT 종목입니다. 여전히 IT 종목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 ISC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콘텍솔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5일선 타고 계속 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나는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하기 너무 귀찮아,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라고 하게 되면 DDR5 관련된 종목군들만 사시면 됩니다. 기판 같은 경우도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는 심택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살아 있다고요. 근데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하기 좀 거슬리죠. 그렇죠? 5일선하고 21선의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하고 11월 달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이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조정이 나오든 기간 조정이 나오든 어찌됐든지 간에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트래킹. 그다음에 뭐 I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츠 부분이잖아요. 파츠. 파츠 쪽은 계속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판 쪽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츠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을 하자. 소재 쪽에 진행을 하자. 소켓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조정이 좀 나왔어요. 오늘 3.70 정도. 근데 거래량이 안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좀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들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만약에 1%대 기준금리가 0.75에서 1%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발적으로는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 정도가 되겠죠. 은행업종이 성장주라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뭐 은행업종은 우리나라 은행업종은 사실은 뭔가 이제 관치금융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이제 정책을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를 하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수 상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은행 쪽에 상업은행과 인베스팅이 별도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은행 업종은 진짜 순수한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이자 마진이라든지 정책에 많이 휘둘리죠. 그러니까 정책에 휘둘린다? 휘둘린다는 표현이 좀 너무 오버고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이긴 한데 만약에 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간에는 은행 업종에 대한 강세 요인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밀리진 않았어요. BNK, 뭐 DB도 그렇고요. 제주은행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소폭 좀 흘리는 흐름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뭐 밀리지 않는 흐름들로 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됐었을 때 은행 업종의 주가 흐름들을 활용을 해서 뭐 나는 좀 매매를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도 괜찮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성장주 위주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도 내 포트폴리오의 한 자리는 이 정도로 좀 잡아두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 오늘 동양생명이 한 6%대 급등을 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 뭐 메리츠화재라든지 뭐 DB라든지 그다음에 현대해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오늘
매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약간은 좀 주춤하는 흐름들로 좀 이어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를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예, 3,000포인트를 지켜주지는 못했는데 뭐 오늘 캔들로만 놓고 봤었을 때 어제자의 캔들 대비해서 오늘 조정폭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상단으로는 3,050포인트 그리고 하단으로는 뭐 처음에는 제가 2,950 정도 보다가 이제 인플레 부분들, 그러니까 CPI고 PPI 자체가 좀 무너지면서 주가가 지금 2,900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지금 눌림목 구간들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 정도까지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기 상승 추세만 좀 만들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지수 자체는 하반기 들어서서 산타랠리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IT를 기반으로 해서 위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 자체는 계속 견지를 하면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현대차, 기아차 쪽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두 섹터가 시장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요 실적 자체가 우상향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아가자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뭐 단순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10월 달에 대한 저점이 얼마예요? 9,200이잖아요. 아니 9,200이란다. 920포인트잖아요. 그 10월 11월 달에 보여줬던 저점이 980. 그쵸? 9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자체를 쭉 진행을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차트에다가 선 긋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추세 라인 자체를 무시를 하고는 매매를 하지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주요 라인에서 눌림목 맞고 올라가고 또 눌림목 맞고 올라가고 이런 게 바로 N자 파동이거든요. 이런 게 N자 파동이에요. 근데 이 2, 3일간 이어지는 뭐 3, 4일간 이어지는 이러한 변동성이 사실은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계속 섹터가 또 바뀌어 버리니까 그게 피곤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까다로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형성이 됐다 정도로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종목군들을 따라가기 벅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IT 이런 것들 저가 매수로 계속 잡아 뭐 가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연말 랠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가 뭐 아마 오전장에는 조금 그러니까 시가죠.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1시 반 정도 출발하는 미국 시장에서 뭐 시가의 마이너스가 중요하진 않아요. 미국 시장을 보실 때 시가의 마이너스는 그렇게 썩 중요한 상황들은 아니고 이게 또 반전, 하락 반전이 아니고 상승 반전이 되는 경우들, 그리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 그리고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그리고 종목,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정도만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들, 그리고 최근에 뭐 NFT, 뭐 메타버스, 게임주 이런 것들을 매매를 못 하셔가지고 굳이 이 현재 욕심내서 매매하지 마세요. 충분히 저점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충분히 저점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되니까 처음 양봉을 보시고 들어가셔도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꼭지에 있는 종목군들이 관성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매일매일 바뀌는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단타 치시고 그리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 순간순간마다 빠지는 종목군들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또 적정으로 빠졌거든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도 적정 순으로 되게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뭐 조금씩 매수를 해놓으면서 뭐 언제까지 코로나19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상황 자체가 180도 또 반전되는 상황에서 또 늦게 따라 들어가 버리게 되면 또 여차저차해서 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좀 미리미리 좀 잡아두시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좀 하시면서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예,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저희도 별로 급하게 안 해요. 오늘도 매매 한 종목 샀어요. 한 종목.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근데 오늘 제 시간에서 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시간에서 2% 올랐다고 해서 우리 종목 수익률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누적되는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열 종목을 사가지고 열 종목을 다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익 내지 마시고 한 7개에서 6개만 수익 내도 돼요. 확률 자체로 50%만 가져가도 돼요. 이 안에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안에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하고 퉁쳐도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3%나? 그럼 내가 수익 나는 종목이 5% 돼. 그럼 2% 수익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 계좌를 늘려나가는 거죠. 내 계좌를 늘려가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매매를 하면서 대박주를 발생을 시키는 거고 하는 거지. 내가 시장에 딱 뛰어들자마자 내가 대박주 잡을 거야.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 좋죠. 뭐 어느 누가 그걸 안 잡고 싶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상당히 큰 코 다칠 수 있다. 시장에서. 아셨죠? 제가 오늘 시황적인 이야기들하고 시장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매매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약간은 좀 지수가 빠져서 좀 편하게 말씀 좀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시장이 다소 좀 무거웠습니다.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어깨 축 처져 계시지 마시고요. 날도 추운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 섹터군 안에서 종목들을 좀 찾는 그런 습관들을 좀 기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말 랠리가 사실은 11월 달서부터 시작이 좀 군부를 때우죠. 군부를 좀 때우는데 올해는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꼽히는 봄은 온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언제나 12월 24일이 되게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11월 23일 전망한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요일이죠. 항상 저기 한국경제TV 제가 2시 40분, 50분이죠. 선을 넘는 종목을 내일 또 나가서 출연을 하니까 거기서 또 얘기해 드리는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생방송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한국경제TV 들어오셔서 좀 재미있게 보시게 되면은 뭐 좋은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마감 방송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좀 가져올 거고 이벤트 안내 좀 잠깐 좀 드릴게요. 이벤트 안내 좀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 이게 아니지? 언제까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요 이벤트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1개월 33만 가입 시 무료 1개월 그다음에 빼빼로데이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 혼자 매매하시기가 조금 껄끄럽다 어렵다 그리고 최영동 고수와 함께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668-4732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 절차 밟으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실시간 화성 방송하고 채팅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교시하고 2교시 오전에 시작할 때 8시 반에서 11시까지 그 다음에 2교시는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추천주는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개월 반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2021년도도 딱 가네요. 이게 코로나 코시국이죠. 코시국 진짜 말 그대로 코시국이잖아요. 참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야 감기야 뭐야 이렇게 했었던 게 벌써 내년 봄이면 2년째예요. 2년째. 와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끝나야지만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좀 폭발적인 또 상승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좀 보면서 그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이 없어 너무 이것저것 매매를 하느라고 돈을 다 쪼그라뜨려 놨어 그럼 또 그때 당시에 좋은 시절 오게 되면 또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시츄에이션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68-4732 최영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장에서 또 슬기롭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방송 그리고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